진짜 오랜만이네요. 마지막 영상이 2021년 8월 26일이었는데 지금은 2023년 9월 9일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한국에 와서 걱정을 끌어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생활 환경이나 리듬이 좀 바뀌다 보니까 영화 한 편을 깊게 음미할 수 있는 여유까지는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영상을 만들 엄두도 잘 나지 않아서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저에게 허락된 시공간 속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이제는 꼭 영화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작은 것들을 이 채널에 좀 부지런히 모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2023년 9월 첫째 주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3가지 키워드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수영장에 다닌 지 거의 6개월이 넘었습니다. 요즘에는 접영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단 팔과 발의 리듬을 맞추는 것도 어렵고 이게 발동작만 놓고 얘기하더라도 입수킥이랑 출수킥이 달라요. 그리고 그때그때 어깨, 등, 손 모양 막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딱히 접영을 잘 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접영이라는 게 수영장이나 바다에 물놀이 하러 갔을 때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 약간 좀 오히려 민폐인 영법이잖아요. 그리고 생존 수영 같은 거랑도 좀 거리가 멀고.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접영을 가르쳐 주실 때는 이거를 굳이 왜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쓸모없음 때문에 접영이 약간 순수 예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인 활동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수영장에서 접영을 배우고 있는 그 시간이 뭔가 예술가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뭔가 확실히 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동작 하나하나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내 몸에 있는 근육을 컨트롤함으로써 자세가 조금 더 나아지고 그래서 나아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이런 걸 내가 내 몸으로 느끼는 그 과정 자체의 재미를 좀 알게 됐어요. 뭐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그것 자체가 목적인 활동을 하는 게 내 하루를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엔 수영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라고 해봐야 일주일에 2번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윤찬 연주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것도 이제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임윤찬 님이 결선에서 연주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제가 1년 동안 정말 많이 들었고 이번 주 출퇴근길에도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전체 영상에서 제가 좋아하는 장면 2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부분. 이 악장의 마지막 음을 딱 치고 오케스트라를 응시하는 장면인데 이게 사실 콩쿠르의 연주잖아요. 당연히 긴장할 법도 하고 위축될 만도 한데 18살인가? 20살이 채 안 된 나이였던 걸로 아는데 이 오케스트라를 이 지휘자와 같이 끌고 나가겠다는 그 자세와 태도가 이 장면에서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이 앞에는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귀로 듣다가 이 무렵이 되면 이제 휴대폰 잠금 화면을 풀고 화면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딱 이 장면에 임윤찬 님의 표정을 보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곤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3악장을 달려나가는데
마지막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유명하죠. 뭔가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들으면 그냥 되게 울컥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을 항상 이 부분을 들으면서 느끼고요. 그리고 댓글 보다 보면은 뭐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댓글에 많으니까 이 연주에서 뭐 헤어나올 수 없다, 몇십 년 동안 뭐 음악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것만 이제 듣는다, 눈물이 난다, 이런 코멘트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제가 이거 영어 공부하려고 요즘에 원서로 읽고 있는 책인데요. 이번 주에 파트 1까지 정말 짬짬이 시간을 내서 읽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안면 기형을 가진 10살 소년 어거스트가 주인공인 이야기인데요. 마음이 아픈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제일 울컥했던 장면인데, 어거스트가 첫 등교를 마친 날 밤에 침대에 누워서 이제 울음을 터뜨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어거스트의 첫 등교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어거스트도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하고, 뭐 약간의 어색하게 보는 시선들은 있지만 막 눈에 띄게 괴롭히거나 무례하게 구는 아이들은 없었고, 점심시간에도 서머라는 이름의 굉장히 멋진 여자아이를 만나서 즐겁게 밥을 같이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엄마랑 얘기를 하는데요. 엄마는 당연히 궁금하죠. 얘가 학교에서 잘 지냈는지, 뭐 괴롭히는 애들은 없었는지,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해도 어거스트는 그냥 괜찮다는 말만 합니다. 엄마는 궁금한 게 너무 많지만 얘가 이제 말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침묵을 존중해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언제나 그랬듯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는데요. 엄마가 뭐 몇 문장 읽지도 않았는데 어거스트가 갑자기 이제 울음을 터뜨려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흐느끼다가 엄마한테, 엄마 왜 나는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어?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묻습니다. 제가 출근길에 이걸 읽는데 눈물을 참느라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사건만으로 보면은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씩씩하게 잘 버텼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이 터져나오는 이 순간에 어거스트의 저 마음도 너무 안쓰러웠고, 이걸 지켜봐야 되는 어거스트의 엄마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플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냐는 그 질문이 엄마에게는 얼마나 아프게 들릴까, 엄마는 또 얼마나 자책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저도 울컥울컥 했습니다. 이 책이 영화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일단 다 읽고 시간이 되면 영화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저병, 이뮨찬, 원더, 이렇게 세 가지가 이번 주 저의 일상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준 세 가지였어요. 여러분의 일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나눠줄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들로 시시콜콜하고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로 종종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